안녕하세요. 포토샵 그대로 따라하기 그따기의 김학입니다. 자,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보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어떤 그 사진 종이에서 어떤 주인공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뭔가 이걸 이제 그 팝업 이펙트라고 하는데,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파일을 준비했고요. 자, 일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이제 요거 하나를, 자, 예제를 통해서 이제 포토샵의 핵심적인 기능들을 이제 개념들을 익히게 되는 건데, 일단은 포토샵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이 뭐냐면, 뭐 클리핑 마스크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하나 본다면,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것도 그 개념도 중요하거든요. 자, 이 하나의 예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포토샵의 중요한 개념들을 한꺼번에 익힐 수 있는 거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 일단 사진의 틀을 일단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사진의 틀을, 자, 일단 사진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렉탱글 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단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대충. 자, 이렇게 뭐 수치 같은 거, 뭐 크기 같은 거는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대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 만들었죠. 자, 요거는 그 뭐 사진 틀이라고 할게요. 나중에 헷갈리니까 사진 틀.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누릅니다. 컨트롤 T는 아시죠? 트랜스폼. 컨트롤 T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은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원근감 뭐 이런 뜻이죠. 원근법 이런 뜻인데, 좀 더 이렇게 뭐랄까요, 좀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의미니까, 자, 퍼스펙티브를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서리 한쪽을 이렇게 잡아다닌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요, 같이 모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바꿔야 되니까, 여기 좀 더 넓힐까요? 이쪽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셔가지고, 자, 일반적인 트랜스폼은 이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 됩니다. 여기 프리 트랜스폼 하시고 이렇게 좀 잡아다닙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이 정도. 자, 이 정도 뭔가 이게 걸치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뭔가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야 되니까. 자, 중요한 부분들 이렇게 살짝 걸쳐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체크를 합니다. 자, 오케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테두리를 하나 만드는 게 좋아요. 테두리를 헷갈리니까. 자, 테두리, 사진 틀의 테두리를,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있냐면 스트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스트로크라는 거는 이 개체의 가장자리 부분에다가 어떤 그 선을 주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선의 두께,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선의 색깔. 자, 만약 검정색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구분하기 위해서 적당한 은은한 회색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에는. 자, 이건 마음대로 나중에 바꾸시면 되니까, 자, 은은한 회색으로 하시고 쭉 오케이 하시고, 그 다음에 두께는 조금 적당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건 준비가 됐는데, 자, 어떻게 돼야죠? 사진 안으로 얘가 들어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레이어 복제를 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백그라운드를 복제를 합니다. 자, 컨트롤 J 하시고, 컨트롤 J는 암기하세요. 워낙 많이 쓰이니까. 컨트롤 J 하시고, 자, 클리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이 사진 틀의 윗부분으로 가야죠. 이렇게. 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클리핑 마스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사진 틀과 이 이미지 상태에서 여기 요 사이를, 자, Alt가 눌려져 있습니다. Alt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딱 클릭. 자, 그럼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는데,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아쉬운 부분이란 게 뭐냐면은, 사실 입체적으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려면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하여튼 여기까지는 이제 클리핑이라고 하죠. 헷갈리니까. 자, 클리핑 이미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맨 상단이 필요한 거예요. 맨 상단이. 자, 맨 상단의 이미지를,
자, 만들려면 다시 컨트롤 J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J 암기하시고, 자, 컨트롤 J를 누릅니다. 컨트롤 J. 자, 컨트롤 J를 눌렀더니 다 뭉개지죠. 당연히 얘가 맨 상위 레이어가 되니까 이게 맨 상단이 되는 거죠. 맨 상단 이미지. 자, 맨 상단 이미지가 되죠. 그래서 아까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효과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투명도를 맨 상단 이미지에 투명도를 살짝 한번 약하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아까처럼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려면 이게 앞에 보여져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그쵸? 이 부분이 보여져야 되니까, 자, 확대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살짝 하셔가지고,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면 퀵 셀렉션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보여져야 될 부분만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나중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밑에 깔려 있는 사진 틀을 얘가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이렇게 합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자,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은 튀어나오게 해야 되니까. 자, 됐나요? 자, 여기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여기도 필요하잖아요. 이쪽에도 여기도 필요하죠. 여기도 이렇게. 자, 흰 부분을 테두리 부분, 사진 틀의 흰 부분을 가려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눈치채셨겠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눈치채셨겠지만 이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누릅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거는 크래픽 마스크였고요. 이번에는 레이어 마스크를 하는 거죠. 레이어 마스크. 자,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 애드 레이어 마스크를 하게 되면 이 부분만 보여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딱 보여지죠. 자, 투명도를, 자, 오페서티를 정상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됐나요? 어느 정도 된 것 같죠? 쭉 보시게 되면, 자, 거의 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하다 보니까 깜빡 이런 데가 이제 빠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살짝 빠진 거죠. 이런 부분 살짝 빠진 건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로 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마스크에서 흰색은 드러나게 하는 거고요. 검정색은 투명하게 하는 거죠. 투명하게 하면서 얼핏 보면은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투명하게 하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을 맨 상단에 있는 이미지 중에서 이 부분을 흰색으로 칠하게 되면 이 부분이 보여지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흰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지금 흰색 확인하시고, 이 마스크 상태에서 흰색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칠해 봅니다. 이렇게. 자, 보여지죠? 이렇게 보여지면서 맨 상위에 위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자, 이렇게 쭉 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하다가 애매하게 오버된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검정색으로 바꾸시고 다시 칠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쭉 보시고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거의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끝내도 되지만 좀 뭔가 불안전하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그림자 부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림자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이 사진 틀을 선택하시고, 사진 틀 레이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복제를 합니다. 이렇게 복제. 이렇게 해도 복제가 되죠. 컨트롤 J를 하셔도 되고, 자, 컨트롤 J를 할게요. 컨트롤 J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는 밑에 깔려야 되는 거니까 레이어 상에서 요거를 그림자로 할게요. 그림자로 하시고, 자, 이거,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이 그림자 부분에서는 이 스트로크는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드래그해서 여기다 휴지통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검정색으로 바꿉니다. 여기를, 이 개체를. 자, 더블 클릭하시고 이 부분을, 자, 검정색으로 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진회색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OK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이 사진 틀로 한번 가볼게요. 사진 틀로 가신 다음에, 자, 컨트롤 T를 누르시고, 자, 컨트롤 T를 누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자, 일반적인 그림자 효과가 아니라 좀 색다르게 주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수작업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수작업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그림자 효과라는 거는 좀 더 기계적이죠. 이런 거리 같은 거 너무나 기계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알아요. 자, 여기서 워프 모드로 바뀝니다. 이거를 워프 모드 여기, 자, 옵션 바에서 여기 보면 보이죠. Between Free Transform and Warp라고 되어 있죠. 자, 누르신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 이렇게 잡아 끌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좀 더 자연스럽죠. 종이, 이 사진 종이가 자연스럽게 휘어져 있는 느낌이 들고, 이 중간 부분도 살짝 들어놓으면 살짝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밑에 깔려 있는 그림자가 살짝 보이는 거죠. 자, 됐나요? 이런 식으로.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하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 있죠. 그림자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은 여기에서 필터를 줍니다. 필터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쓰는 가우션 블러를 줍니다. 자, 가우션 블러를 주게 되면은 이제 물어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 건지,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꿔야지 좀 더 유연한 어떤 효과들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유도리 있다고 할까요? 하여튼 조금 더 유연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꿉니다. 이렇게.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왜 바꾸는지를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스마트 오브젝트로 쭉 했는데, 효과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자, 딱 줬는데, 그림자 효과가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를 바로 더블 클릭합니다. 자, 보통 스마트 오브젝트 상태에서 필터를 주지 않으면 한번 그걸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스마트 오브젝트, 이 가우션 블러의 효과를 훨씬 더 유연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바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그 수직 값을, 적용되는 값을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값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케이 누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보니까 아까 살짝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까 배운 대로 하게 되면 여기로 가셔가지고 흰 색깔을 칠하면 되죠. 자, 흰색으로 바꾸신 다음에, 자, 브러쉬로 해서 이 부분을 칠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됐나요? 이렇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좀 하시다가 이렇게 항상 뭔가 미진한 부위나 빠지는 부분들이 있게 되면은 마스크 상태에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자, 흰색은 드러나게 해주는 거고, 검정색은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효과를 내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건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포토샵 필터라는 거를 이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처음에 참 뭐 신기했던 부분인데, 이 렌더에 보시면은, 필터에 렌더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이 렌더 효과를 주기 전에 일단은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십니다.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시고, 백그라운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은, 자, 요것도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까요? 자, 스마트 오브젝트로 바꿀게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필터에 보시게 되면은, 렌더에 보시게 되면 렌즈 플레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렌즈 플레어 중에서 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한번 이건 해보세요.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맨 상위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카메라 렌즈 같은 걸로 찍었을 때 어떤 빛이 이렇게 산란이 되는 어떤 효과인데, 한번 처음에는 참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죠? 이렇게 위치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쪽에다 할게요. 이쪽에다 하시고, 이 브라이트니스, 그러니까 밝기를 조금 더 이렇게 진하게 줄 수가 있는 거죠. 마치 태양이 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효과를 간단하게 필터를 가지고 효과를 주는 거니까, 자, 초보자일 때는 너무 신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지금 봐도 신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아시는 분은 많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 렌즈 플레이어 효과를 한번 해보시면 초반에 이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달라지죠. 자, OK를 누릅니다. 자, 됐죠? 하다 보니까 좀 과하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시 스마트 오브젝트를 했기 때문에 더블 클릭을 해서
값을 내가 조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위치도 변동할 수가 있겠죠. 살짝 이런 식으로. 자, 오케이 누릅니다. 자, 됐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렌즈 플레이어 효과까지 했고요.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 그 클리핑 마스크를 했었고, 그렇죠? 클리핑 마스크를 하기 전에 컨트롤 T를 눌러서 이제 그 개체를 퍼스펙티브 효과로 해서 자유롭게 변동을 했고요. 입체적으로 변동을 했고요. 변경을 했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클리핑 마스크를 하고, 그 다음에 맨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시면은 포토샵의 중요한 클리핑 마스크,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스마트 오브젝트까지 이렇게 하나의 예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포토샵의 중요한 개념들이 한 번에 녹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에서 이렇게 뭐 포토 이런 뭐 팝업 효과라 그래 가지고 워낙 유명한 효과긴 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자, 그 효과를 통해서 이제 포토샵의 여러 가지 핵심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도 하고 해보는, 뭔가 의미 있는 효과, 의미 있는 어떤 작업을 해보는 거를 해봤으니까 한번 꼭 좀 따라해 보시고,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